네, 안녕하세요. 옷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따끈따끈한 룩이죠. 올드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올드머니가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데 왜 내가 불편하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좋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올드머니 룩은 무엇인가요? 올드머니 말 그대로 오래된 돈이죠. 올드머니. 노동을 하지 않고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돈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런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옷, 그런 룩이 올드머니 룩인 거죠. 그래서 이 올드머니 룩, 돈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카일리 제너와 켄달 제너 같은 유명인들이 입었고, 제니도 입기 시작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미국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그런 금수저들의 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 잘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국내에서 청담동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고 없는 옷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와 재질 좋겠다 하는 옷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올드머니가 왜 불편했을까? 첫 번째, 미니멀에서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미니멀에서 이름만 바꾼 거 같은데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다. 아주 교묘한 마케팅 수법이다. 저는 그래서 패션계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만 바꾸는 거에 아주 열이 받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뭐만 하면 다 코어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블록 코어, 바비 코어, 발렛 코어. 마블이 지금 영화가 하는데 좀 있으면 뭐 더 마블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아주 뒤에다가 코어만 붙이면 룩이 끝나요. 그러면 다시 올드머니로 넘어와서, 그래서 실제로 올드머니가 미니멀에서 이름만 바뀐 거냐 라고 따지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드머니가 미니멀보다는 조금 더 넓은 측면이 있어요. 이 올드머니는 오래된 전통의 금수저들의 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룩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그거 자체가 올드머니 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들도 추리닝을 입잖아요. 추리닝을 입을 때 룩이라든가 스포츠를 할 때 룩이라든가, 금수저의 자식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녀는 아이비리그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비리그의 룩도 어느 정도 차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드머니 룩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비리그의 룩도 많이 차관이 되어 있고, 조금 스포티하거나 캐주얼한 폴로나 타미 hil피거 같은 옷들도 많이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드머니는 미니멀만 있는 건 아니고 스포티한 캐주얼적인 부분도 조금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불편한 이유,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 과연 입을 수 있냐? 그래서 좀 유튜브에 올드머니를 한번 쳐보세요. 올드머니를 치시면 노머니로 올드머니 입기, 월급머니로 올드머니 입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머니로 대표되는 브랜드, 대표적으로 제냐하고 로로피아나가 있겠죠. 이 브랜드들은 티셔츠 하나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입죠. 그러니까 저 노머니로 올드머니 입기, 월급머니로 올드머니 입기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로피아나나 이 제냐 같은 데에서는 원단부터가 달라요. 로로피아나 같은 경우는 비쿠냐라는 원단이 있는데 페루에서 자기네들만 그 양을 이렇게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야생에 풀어놓고 자기네들만 쓸 수 있는 원단이 있어요. 페루하고 자기네들만 협업해서 자기네들만 쓸 수 있는 원단이고 엄청 비싸요. 그러면 확실히 보면 이 고급스럽고 달라요. 이런 걸 과연 노머니나 월급머니로 나타낼 수 있냐? 라고 따지면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노머니로 올드머니 입기, 노머니로 월급머니로 올드머니 입기는 미니멀 입는 수준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뭐 솔직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3천만 원짜리 옷 입는 거랑 만 원짜리 옷 입는 거랑 비슷해 보이면 3천만 원짜리 옷을 왜 입어요? 근데 마치 만 원과 10만 원짜리 옷을 입고서 1,000만 원짜리 옷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그런 거를 기대를 심어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굳이 나 진짜로 올드머니 입고 싶어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스포티한 캐주얼, 폴로 쪽이나 패턴 쪽을 좀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쪽에 올드머니 장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장르를 추천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주 전통 있고 오래된 브랜드가 있어요.
에르메스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샤넬이 있는데, 샤넬은 특징적인 상징하는 옷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트위드 자켓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올드머니 룩의 문제점은 원단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 질감적인 거에서 조금 많이 다르고, 그게 티가 많이 나고, 저렴한 원단을 쓰면 저렴한 게 티가 나서 미니멀의 수준에 그칠 수 있겠다. 하지만 샤넬은 이 트위드라는 소재를 쓰게 되고요. 트위드라는 소재는 트위드만으로 특징이 좀 깊게 잡혀 있어서 미니멀처럼 보이지 않고 올드머니처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올드머니를 입고 싶다면 샤넬의 트위드 자켓을 한번 입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올드머니 룩의 가장 큰 특징이 탄탄한 몸이에요. 올드머니는 그 금수저분들이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몸매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몸과 달라요. 똥배도 안 나와 있고 남성분 근육질 몸매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드머니 룩이 돋보이기 위해선 그런 몸까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몸까지 완성되어 있는 옷 잘 입는 사람을 보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올드머니 룩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미니멀 입었구나라고 보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이제 옷 입을 때 나 올드머니 룩 입었어 라고 나가지만 실제로 나갔을 때는 그냥 미니멀 입었네 라고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타당하게 설명을 해주는 채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Y2K, 바비코어 등 화려한 게 많아서 그런 스타일이 이제 질려서 이런 올드머니가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에는 이 Y2K는 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정식적으로 빵 뜬 거는 작년에 이제 미우미우 컬렉션인데, 그 컬렉션 하고서 지금 유행이 빵 뜬 지 한 1년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왜 왔냐,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런 SNS가 발달하면서 과시소비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인스타 하시면은 한 작년, 재작년부터 맨날 뭐가 올라와요? 오운완, 샵 오운완, 샵 골리니, 샵 헬리니, 샵 테리니, 운동하고 골프 치고 테니스 치는 거.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금수저들은 시간이 많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시소비 문화의 영향은 이미 2, 3년 전부터 SNS 상에 뿌리 깊었다. 그래서 골프랑 테니스 그리고 승마가 3대 귀족 스포츠잖아요. 3대 귀족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룩을 입겠어요? 올드머니 룩을 입겠죠. 귀족 스포츠가 당연히 유행을 했으면 귀족의 룩도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굴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과시소비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올드머니 룩에 대한 욕구도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 왜 올드머니까지 더 오게 됐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과 코로나의 이 양적 완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코로나 때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호황이었고 미국 주식시장도 호황이었고 경계 자체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국내 주식시장도 폭락은 했었지만 이게 올라가면서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주식을 다 시작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당시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리고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벌지 않은 소득, 불로소득이라고 불리는 이 소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명품이나 이런 옷들에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명품의 구매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전의 수치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LVMH의 아르노 회장이 전 세계 부자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LVMH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매출도 실제로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뉴스나 많은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에도 죽지 않는 명품 시장,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 현상이 어떻게 올드머니로 이어지냐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로고 플레이를 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중국을 얘기한 이유도 중국에서 이런 로고 플레이를 쓰는 옷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분들도 많이 옷을 소비하고 국내에서도 이런 서민분들이 옷을 소비하면서 이런 명품 로고 플레이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지쳤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대 생각해보세요. 문대의 온도와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너도 나도 명품을 사니까 더 이상 로고 플레이를 하는 명품은 명품으로서의 그 헤리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쓰고 싶은데 더 좋은 명품을 사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올드머니까지 올라왔다라고 저는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어디에 또 기저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는 노스페이스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노스페이스 너무 많으니까 노스페이스 이제 안 입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무스너클, 캐나다 구스 이런 거로 올라가요. 최근에는 이제 무스너클이나 캐나다 구스도 너무 많아서 그 위로 이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구별짓기 위해서 명품을 소비하게 되는데 명품으로 주변 사람들과 구별을 지을 수 없느니 더 높게 올라가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올드머니가 왜 불편했는지, 올드머니가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